대한민국 해병대가 무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 준사군 체제로의 개편인데요. 오늘 이 결정이 우리 국방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 이 발표가 바로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해병대의 역사를 바꾸는 신호탄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개편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50년이나 걸렸는지, 또 앞으로 해병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없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준사군 체제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해병대는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남아요.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독립적인 지휘권을 주겠다는 거죠. 완전한 제4군은 아니지만 뭐랄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준사군 체제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는 바로 이 작전 통제권의 환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50년간 육군이 지휘해온 해병 1, 2사단의 통제권을 마침내 해병대 사령부가 직접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핵심 부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은 지휘 구조 자체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해병대만의 독자적인 작전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 계급을 대장, 즉 사성장군까지 열어주고요. 합동참모본부 같은 상위 조직에서도 해병대의 목소리를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 변화가 50년의 수건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1973년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사령부가 다시 만들어지긴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휘권은 돌려받지 못한 채로 쭉 이어진 거죠. 이게 무려 5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2026년과 2028년이 바로 그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병대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국가전략 기동부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상륙작전 임무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어디든 가장 먼저 투입되는 최정예 신속대응군, 즉 해결사 부대로 그 역할을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군 조직법의 임무를 아예 명시하고 장비도 더 좋은 걸로 빨리 보급하고 또 해병대 회관을 공식 지정하는 것처럼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개혁에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길이 최선일까요? 일부 군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긍정적이기만 할까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바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해병대를 만드는 것과 작지만 효율적인 통합군을 만드는 것, 이 두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죠. 병력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장군 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각 군 간의 협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병력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독립성이 강화된 해병대는 과연 국가 방위에 더 날카로운 창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군수 및 운영상의 과제가 될까요? 이 전략적 선택의 미래가 정말 주목됩니다.